환갑을 넘기고 나니까요. 주변을 둘러보면 참 신기한 걸 발견하게 됩니다. 똑같이 60대를 맞이했는데 어떤 분은 매일 웃으면서 활기차게 사시고 어떤 분은 하루하루가 무겁고 힘들어 보이시더라고요. 돈이 많아서? 아닙니다. 자식이 잘 나가서? 그것도 아닙니다. 60세 이후 잘 사는 분들에게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70대, 80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이 비밀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60세 이후 잘 사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실천하는 7가지 습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아침 루틴이 있다는 겁니다. 제 친구 중에 올해 72세 되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십니다.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 드시고 30분 산책하시고 집에 와서 간단한 아침 드시고 신문 보시고 그 다음 하루 계획을 세우십니다. 아니, 나이 들어서 뭐하러 그렇게 바쁘게 살아? 처음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을 10년 넘게 지켜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아침 루틴이 이분한테는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아침에 할 일이 있으니까 저녁에 일찍 주무십니다. 일찍 주무시니까 건강도 좋아지고요. 건강하니까 기분도 좋고 기분이 좋으니까 사람들도 만나고 싶어지고요. 반대로 아침에 할 일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늦게까지 주무시고 일어나도 멍하니 TV만 보시고 시간은 가는데 뭘 했는지 모르겠고 하루가 그냥 흘러갑니다. 이런 날이 일주일, 한 달, 1년이 되면요. 삶 전체가 무너집니다. 60세 이후 잘 사는 분들의 아침은 이렇습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기상 후 물 한 잔 마시기, 15분이라도 몸 움직이기, 간단한 아침 식사하기. 이것만 지켜도 하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침을 장악하는 사람이 하루를 장악합니다. 하루를 장악하는 사람이 인생을 장악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딱 한 가지만 정해보세요. 몇 시에 일어날 건지, 그리고 일어나서 제일 먼저 뭘 할 건지.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60대가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두 번째 공통점, 건강을 최우선에 둡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나는 아직 건강해. 병원 갈 일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작 70대 넘어가면 고생하십니다. 60세 이후 잘 사는 분들은 아프기 전에 관리합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80대 어르신 중에 지금도 산을 다니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 말씀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60대에 건강 챙기지 않으면 70대에 후회하고 80대에는 손 쓸 수 없어.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할까요? 첫째, 정기 검진 받습니다. 1년에 한 번은 꼭 종합 검진 받으시고요. 3개월에 한 번은 혈압, 혈당 체크하십니다. 에이, 돈 아까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병 생겨서 쓰는 돈이 훨씬 더 큽니다. 둘째, 매일 30분 이상 걷습니다. 헬스장 갈 필요 없습니다. 그냥 동네 한 바퀴, 공원 한 바퀴, 편한 신발 신고 걸으면 됩니다. 걷기만 해도 심장이 튼튼해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뇌도 맑아집니다. 셋째, 약 관리 철저히 합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거 절대 임의로 끊으시면 안 됩니다. 나 요즘 괜찮은 것 같아서 약 안 먹었어. 이런 분들이 갑자기 쓰러지십니다.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준 약은 꼭 시간 맞춰 드셔야 합니다. 넷째, 식사 관리입니다. 60대 넘어가면 소화력이 떨어집니다. 과식하시면 안 됩니다. 하루 3끼 중에 저녁을 가장 가볍게 드세요. 그리고 짠 음식, 기름진 음식 줄이시고요. 채소와 과일 드시고 물 충분히 드시는 겁니다.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60대에 건강관리 잘해 놓으면 70대, 80대의 자식들한테 짐 안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세 번째 공통점, 관계를 정리합니다. 60세 넘어가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왜 이 사람들하고 시간 보내고 있지?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60세 이후 잘 사는 분들은 과감하게 관계를 정리합니다. 에너지 빼앗는 사람들과 거리 둡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만날 때마다 불평불만만 하는 친구, 자기 자랑만 하는 동창, 남 험담하기 바쁜 이웃. 이런 사람들하고 시간 보내고 나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피곤하죠. 인생 후반전에 그런 사람들한테 내 에너지 쏟을 시간 없습니다. 그래도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의리와 에너지 낭비는 다릅니다. 만나고 나서 기분 안 좋아지는 사람이면 그냥 자연스럽게 연락 줄이세요. 진짜 소중한 사람 5명만 남깁니다. 100명 아는 것보다 5명이라도 제대로 된 관계가 훨씬 낫습니다. 어려울 때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친구 1명, 편하게 속마음 털어놓을 수 있는 동갑내기 1명, 같이 웃을 수 있는 이웃 1명. 이런 사람들이 진짜 내 사람입니다. 가족 관계도 거리 조절이 필요합니다. 특히 며느리, 사위, 자식들한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나는 자식 위해서 평생 희생했는데. 이 마음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자식은 자식 인생 살아야 하고 우리는 우리 인생 살아야 합니다. 자식한테 너무 많이 주면 오히려 관계가 나빠집니다. 적당한 거리가 서로한테 편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전화, 한 달에 한 번 만남.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깁니다. 60세 이후 잘 사는 분들은 혼자 있는 걸 외롭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혼자서 차 한 잔 마시고, 책 보고, 산책하고, 음악 듣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다. 사람은 결국 혼자 태어나서 혼자 갑니다. 혼자 있을 때 편안한 사람이 진짜 성숙한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관계를 정리해 보세요. 내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 만나고 나면 피곤한 사람 과감하게 정리하세요. 그리고 진짜 소중한 사람들한테 시간과 마음을 쏟으세요. 네 번째 공통점, 경제적 독립을 유지합니다. 현실적인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60세 이후에도 잘 사는 분들의 공통점, 바로 돈 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겁니다. 아니, 이제 늙었는데 무슨 돈이 그렇게 중요해? 아닙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식한테 손 벌리지 않는 게 최고입니다. 제 지인 중에 70대 할머니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매달 국민연금 80만 원, 기초연금 30만 원 받으십니다. 합쳐서 110만 원. 많은 돈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분은 이 돈으로 독립적으로 사십니다. 월세 40만 원 내시고 식비 30만 원 쓰시고 나머지로 취미생활 하십니다. 자식들이 도와주겠다는데 나는 괜찮다고 했어. 내 돈으로 내가 살고 싶어. 이 말씀이 얼마나 품격 있는지 아십니까? 60세 이후 돈 관리 원칙 4가지입니다. 첫째, 고정 수입을 확보하세요. 국민연금, 기초연금, 개인연금, 월세 수입, 뭐든 좋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지출을 줄이세요. 허세 부리지 마세요. 명품백 살 나이 지났습니다. 비싼 식당 갈 필요 없습니다. 검소하게 사는 게 창피한 게 아니라 자식한테 손 벌리는 게 창피한 겁니다. 셋째, 목돈 함부로 쓰지 마세요. 자식이 사업한다고 돈 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친구가 투자하자고 하면 안 됩니다. 60대 넘어서 잃은 돈은 다시 못 벌어드립니다. 노후 자금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됩니다. 넷째, 작은 일이라도 하세요. 아파트 경비, 식당 설거지, 마트 정리, 뭐든 좋습니다. 몸이 괜찮으시면 일하세요. 돈도 벌고 건강도 지키고 사회적 관계도 유지됩니다. 경제적 독립이 곧 존엄입니다. 내 돈으로 내가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가고 싶은 데 가고, 하고 싶은 거 하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자유인지 아십니까? 지금부터라도 돈 관리 철저히 하세요. 미래의 나를 위해서입니다. 5번째 공통점, 배우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흔히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워?
그런데 60세 이후 잘 사는 분들은 계속 배웁니다. 뇌는 쓰지 않으면 녹슬어 갑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새로운 걸 배우는 노인들이 치매 발병률이 훨씬 낮답니다. 제 아는 분 중에 65세에 스마트폰 배우신 분이 계십니다. 처음엔 전화 받는 것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카카오톡으로 손주들하고 영상 통화하시고 유튜브 보시고 인터넷 쇼핑까지 하십니다. 선생님, 뭐가 제일 좋으세요? 세상이 넓어진 것 같아. 옛날엔 TV만 봤는데 이제 뭐든지 찾아볼 수 있잖아.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노인대학, 문화센터, 복지관, 온라인 강의, 선택지는 많습니다. 영어 배우고 싶으면 배우시고, 악기 배우고 싶으면 배우시고, 그림 그리고 싶으면 그리세요. 나이 들어서 배워봤자 뭐해? 배우는 자체가 즐거움입니다.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새로운 도전이 삶을 젊게 만듭니다. 70대에 산악회 가입하신 분, 75세에 수영 배우신 분, 80세에 시 쓰기 시작하신 분. 이런 분들 만나보면 눈빛이 다릅니다. 청년처럼 반짝반짝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마음이 늙으면 진짜 늙는 겁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만 배워보세요. 스마트폰 사용법, 걷기 운동 방법, 건강 요리, 뭐든 좋습니다. 배우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다시 시작됩니다. 6번째 공통점, 감사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60세 이후 잘 사는 분들한테는 공통된 말버릇이 있습니다. 그래도 난 복받은 거야. 같은 상황인데도 어떤 분은 불평하시고 어떤 분은 감사하십니다. 감사는 선택입니다. 아침에 눈 떴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밥 먹을 수 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걸을 수 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게 뭐가 감사해? 당연한 거잖아. 아닙니다. 병원 가보세요. 그것도 못하는 분들 얼마나 많은지. 불평은 독이고 감사는 약입니다. 불평하는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모입니다. 감사하는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모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3가지만 감사하세요. 오늘도 눈 떴다. 감사합니다. 밥 먹을 수 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있다. 감사합니다. 이것만으로도 하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곧 행복입니다. 지금부터 연습하세요. 7번째 공통점, 죽음을 준비합니다. 듣기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현실입니다. 60세 이후 잘 사는 분들은 죽음을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게 준비하십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건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남은 인생을 더 잘 살기 위한 준비입니다. 유언장 쓰세요. 재산 정리하세요. 장례 방식도 미리 정해두세요. 아직 죽을 나이도 아닌데 무슨... 아닙니다.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릅니다. 미리 준비해두면 자식들한테 침 안 되고 나도 편안하게 갈 수 있습니다. 버킷리스트 작성하세요.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 10가지만 적어보세요. 여행 가고 싶은 곳, 만나고 싶은 사람, 먹고 싶은 음식, 하고 싶은 말. 그리고 하나씩 실천하세요.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삶을 더 치열하게 삽니다. 60세 이후 잘 사는 사람들의 7가지 공통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아침 루틴이 있다. 건강을 최우선에 둔다. 관계를 정리한다. 경제적 독립을 유지한다. 배우기를 멈추지 않는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 죽음을 준비한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작은 습관들의 반복입니다.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그 한 가지가 여러분의 60대, 70대, 80대를 완전히 바꿀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노후 지혜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